다음 아이들 관련해서 자택에서 탈퇴한 걸로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결국은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들이 합니다. 최영일 평론가, 임방글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네티즌들에게 내 아내가 해경군 김씨가 아니라는 증거를 찾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하태경 의원은 오늘 이 지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검찰에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이 문제 해경군 김씨의 속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마치 진실공방 2라운드 같습니다. 이 지사는 내 부인이 해경군 김씨가 아니라는 걸 좀 찾아주세요. 그 증거를 찾아주세요라고 네티즌들에게, 지지자들에게 호소하고 있고. 그렇죠. 네. 그런데 네티즌들은 이재명 지사가 뭘 내놓는 자료마다 반대 자료를 또 이런 내놓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네티즌들의 일종의 정치 게임인데요. 그러니까 이 지사는 애초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해경군 김 씨가 내 아내 김혜경이 아니라는 증거는 차고도 넘치는데 경찰이 비슷한 것만 발췌해서 단정을 지었다. 그 차고도 넘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4만 7천여 건의 이제 트윗 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4년에 걸친 글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정말 해경군 김 씨가 김혜경 씨가 아니라는 증거는 차고도 넘쳐요. 왜냐하면 이 도용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김혜경 씨를 사칭한 게 아니라 제3의 인물로 행세를 한 거 아닙니까? 그게 누구였든 간에. 그러니까 아닌 것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제 찾아서 최대한 뭐 시간 기록이라든가 김혜경 여사의 동선 동안에 이루어졌던 트윗 같은 것은 봐라, 행사 참석 중인데 어떻게 트윗을 했겠느냐, 이런 형태로 많이 찾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티즌 수사대가 지금 두 패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 지사를 지지하는 네티즌 수사대가 있는데, 하나는 김혜경 씨가 해경군 김 씨일 것이다라고 믿는 네티즌 수사대가 또 있습니다. 이게 궁차사라고 해서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그러니까 반론들을 지금 찾아서 계속 이 반박의 재반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다음 거. 이재명 지사가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자, 이거 보면 촛불 이제 정의를 위하여 HK 김희적 그 문제의 그 계정입니다. 거기서 보면 촛불광장 사진인 것 같은데요 하는데, 저게 사실은 촛불광장 사진이 아니랍니다. 성남 분당 유세 사진인데, 그 이재명 지사 주장은 어떻게 이게 당사자, 내 부인이 김혜경 씨가 올린 거라면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잘못 그 장소를 올리겠느냐. 네, 맞습니다. 이런 주장이에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제시를 하고 네티즌들은 또 반박을 하고 이런 게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4만 7천여 건의 트윗 중에서 김혜경 씨가 트윗을 올렸다고 볼 수 없는 자료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재명 지사 측에서 하나씩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 봐라, 이게 내 아내가 올린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그 트윗을 안 올렸을 수는 있지만, 지금 해당 트윗을 안 올렸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되는 4만 7천여 건에 대해서 전부 다 김혜경 씨가 올린 건 아니다, 또 이것도 입증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사람이 의심하는 게 이 트윗, 이 고발 대리인인 이정열 변호사조차도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트윗을 사용한 사람, 저 47,000여 건을 모두 쓴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인 것 같다. 네. 문체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야기하고 저 해명만으로는 네. 이 모든 글을 전부 다 김혜경이 쓴 것은 아니다까지만 입증이 되지 네. 이걸 전부 다 김혜경 씨가 그러니까 37,000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까지 입증하기에는 좀 부족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지사가 그 증거라고, 그러니까 그 문제의 계정이 부인 김혜경 씨게 아니라고 증거라고 제시한 또 다른 사례 하나 볼까요? 네. 자, 설명을 해주시면.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그 정의를 위하여 해경군 김 씨로 이제 지칭되는 인물이 네. 자신은 서울에서 태어나서 네. 내리줄고 서울에서 살고 있다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근데 우리 부인은 예. 성남 사람인데, 근데 성남 이 사는데. 부인은 당연히 김혜경 씨는 성남에 살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반대하는 네티즌들이 네. 자 해경군 김 씨는 성남에 30년간 살아온 인물이다. 고로 김혜경 씨와 지금 주거 기반이 비슷하다라고 공격을 했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걸 보니까 서울에서 태어나서 줄곧 서울 시민으로 살고 있었다면 네. 지금 틀리지 않느냐라고 하는 글이 하나 걸려 올라온 건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박이 이제 제시된 것은 네. 이 해경군 김 이건 또 씨가 네티즌들이 찾아낸 거예요. 네, 해경군 김 씨가 나 성남시 산다는 하고 올린 글이 또 있었던 거예요. 네. 심지어 과거에는 나는 성남시항에서 한다, 네. 일을 한다. 왜냐하면 이제 음악 전공자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김혜경 씨도 음악 전공자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성남에서 산다고도 얘기한 트윗이 있는 거고, 성남에서 서울 살지 않고 토박이라는 그런 트윗도 트윗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해경군 김 씨 스스로도 자신의 주거에 대해서 이 얘기도 했고 저 얘기도 했었다는 걸 알 수 정리하면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자 트위터를 찾아보니까 그 중에 하나는 그 해경군 김 씨가 자기 서울 산다는데 네. 내 아내는 성남 사람인데 그거 내 아내가 쓴 거 아니다 했더니 맞습니다. 네티즌들은 또 그 아이디에서 또 성남 성남 산다. 살아요 한 걸 또 네. 찾아냈고 어떻게 보면 또 뭐 올린 사람들이 여러 명인지 그 계정을 그러니까 또뭐그 여러 개의 얘기가 있다는 성남시와 거죠. 관련해서는 네. 또 성남 그 문제의 트위터에서 나 성남시에서 30년 살았다 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또 이 지사 측에서는 30년까지 안 살았다. 네. 내가 만약 이 맞다면 내가 얼마나 살았는지 그 연수도 네. 틀리겠느냐 근데 이러면서 서로 이게 왜 또 네. 중요해졌냐면 이 재작년에 네. 김혜경 씨가 휴대폰을 한번 교체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전에 안드로이드 폰을 쓰다가 네. 아이폰으로 바꿨다는 거죠. 2016년 4월에 그 즈음부터 트윗 글이 바이 아이폰에서 썼다고 이제 기록이 바뀐 거죠. 그 전에 안드로이드 폰이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시점에 폰을 그렇게 바꾼 것에 44번호 끝자리를 쓰는 것은 김혜경 씨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경찰의 수사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것도 성남으로 좁혀서 보니까 그렇지 네. 전국으로 넓혀서 보면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남 사느냐 서울 사느냐 다른 지역에 사느냐 하는 것들도 주거지 문제도 또 요 문제도 하나 걸려 있는 근데 사안. 그 부분은 그래도 뭐 어찌됐건 그 시기에 공교롭게 김혜경 씨가 휴대폰을 네. 바꿨어요. 공교로운 게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연히 경찰은 여러 네, 개가 겹칩니다. 그래서 필연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보는 대목이죠. 네,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는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어제 나온 부분 중에 뭐 매우 관심 깊게 지켜봐야 할 팩트가 하나 또 있는데 일단 화면 보면서 설명드릴까요? 어제도 전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저 해경군 김 씨 저 문제의 트위터 계정이 등록된 지메일, 구글이 쓰는 메일이죠. 거기가 그때 등록할 때 HK631000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네. 경찰이 혹시 KHK631000 이 아이디, 이 지메일 아이디를 쓰는 다음 계정이 있나 살펴봤더니 네. 있더라. 근데 경찰이 수사하자 어떻게 공교롭게 또 해지를 했더라. 탈퇴를 했더라 이거죠 다음에서. 그런데 마지막으로 접속했던 곳을 봤더니 이재명 지사 집이더라 이런 거예요. 네, 이제 어제 나온 이야기인데요. 네. 전 결론만 말씀드리면 스모킹 건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모킹 건까지는 아니다. 아니다. 스모킹 건의 정의를 이건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정말 물증. 결정적 결정적. 증거를 이거는 네. 해명이 정말 불가능한. 판사로 하여금 이건 이 사람이 100%네라고 네. 확신할 정도만큼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우선 네. 이제 우선 설명을 해드리면 그 트위터를 만들려면은 이메일 계정이 필요했는데 그 이메일 계정 주소가 KHK631000입니다. 네.
KHK는 김혜경의 약자를 딴 거고요. 뒤에 숫자는 이재명 지사의 그 이메일 번호와 동일해요. 이제 그걸 지메일 그 이메일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지사 측에서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우린 그 지메일이 김혜경 씨가 만든 게 아니다. 의전 비서관이 일정을 공유하기 위해서 구글 캘린더를 쓰는데 이 구글 캘린더 쓰려면 지메일 계정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의전 비서관이 만든 것이다라고 그랬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한 게 김혜경 씨는 KHK가 아니라 해경을 G로 쓴다는 거예요. KG로? 그래서 HG로 쓴다는 네, 거예요. HG로.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랑 상관없다라는 건데 이제 어제 나온 거는 이것과 동일한 KHK631000과 동일한 국내 이메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지금은 삭제돼서 없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언제 마지막 접속지를 봤더니 이재명 지사 자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거 김혜경 씨가 이거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네. 라고도 이제 우리가 의심할 수 있지만 제가 예상컨대 만약에 네. 이재명 지사 측에서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할 수 있는 말은 이 계정도 의전 비서관들이 만든 거고 의전 비서관이 자택에 출입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뭐 지울 수도 있는 거고 사실 네. 정말 스모킹건이 되려면 그 계정으로 말씀드린 지메일 계정으로 트위터를 만든 사람이 김혜경 씨여야 되는데 그걸 입증하기까지는 약간은 부족해 보인다. 아니, 제가 반론 드릴게요. 네. 그 주장이 맞으려면 측근이 김혜경 씨가 편리할 수 있도록 그 계정을 스케줄 관리하면서 네. 그럼 자동으로 뜨잖아요. 구글하고 연동돼 가지고 했어요. 김혜경 씨는 그걸 잘 몰라요. 네. 그럼 이제 제가 비서라고 가정해 보죠. 대신 해주겠죠. 네, 대신 해주겠죠. 그러면 사무실이나 그 비서나 측근의 집이거나 네. 카페거나 이래야지. 왜 이재명 지사의 집이냐? 그런 경우에서는 하나죠. 하필 그 비서관이 집에 가서 그거를 올렸다고요? 아니 거기서 자, 집에도 그거는 출입할 수 지금 있어요. 거기 논쟁- 삽니까? 그 비서관이? 그건 지금 이 앵커와 패널이 네. 이 토론하실 필요가 없는 게 네. 경찰이 확인해줘야 됩니다. 뭐냐 하면 이 디지털 데이터 로그 기록이라는 거 무서운 거예요. 네. 지금 4월 전해철 의원이 그때 지방선거 전입니다. 문제가 되자 이거 고발을 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된 시점에서 저 아이디를 쓰는 다음 이메일에 이 가입자가 탈퇴를 한 거예요. 네. 탈퇴는 시간까지 나옵니다. 근데 경찰이 어제 밝힌 속보는 같은 아이디의 다음 메일이 탈퇴가 됐는데 4월에 그 마지막 접속지가 이재명 지사 자택이었다 그러면 시간도 나오고요. 그리고 IP는 확보가 된 겁니다. 그렇죠. 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측이 우리는 와이파이를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지만 유선 인터넷이라도 집에 물려 있으면 IP 주소는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명이 좀 궁색해지고 있다는 게 문제고 경찰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해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 공방을 하다가 그 의전 비서관이 새벽에 와서 이걸 탈퇴했단 말이냐?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의 마지막 데이터 확인까지를 법정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켜보겠습니다. 네. 상당히 이재명 지사가 아까 말씀하신 스모킹건까지는 아니어도 불리한 매우 팩트입니다. 수상한 정황이 네. 드러난 것은 사실이죠.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그 문제의 계정을 공용으로 썼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들어보겠습니다. 비서관이 나와가지고 사모님 SNS 못한다. 내가 다 만들어드렸다. 그리고 사모님 지메일 계정이라고 하는 것도 그 사모님이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지고 구글 캘린더 공유하느라고 내가 만들어줬다. 그 일정 공유 이메일이었기 때문에 그거 비번 안 하는 사람들 많았다. 그러면서 나는 제3자가 의심이 된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혹시 의심되는 제3자가 어느 정도 특정이 돼 있는 거예요? 도 의심이 되고 찾아보시면 라는 사람이 비슷한 네. 내용의 글을 쓴 게 있어요. 제3자가 사모님에 관한 정보를 잘 알고 사모님 근처 사모님이랑 지사님이랑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제3자라고 하면은 모든 정황이 맞아떨어져요. 모순되는 게 없어요. 이 말이 맞다면 예를 들어 비서나 공유해서 아이들 공유해서 네. 비서나 운전기사나 선거 참모라든지 맞다면 이 지사의 책임은요? 이 지사의 책임은요. 만약에 일단 네. 트위터 여러 명이 같이 썼다. 여러 명이 이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렸다. 네, 우리 라고 내 했을 부인이 때 아니고. 네. 내 부인은 아니지만은 네. 나의 그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트위터에 그런 나눠 썼다는 글들을 거예요. 올렸다. 네. 네, 나눠 썼다. 만약에 이게 입증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여기에 대해서 몰랐다. 나는 이거
내가 지시한 것도 없고 네. 내가 그 공모하는데 참여한 것도 아니고 나는 전혀 몰랐다라고 한다면은 이재명 지사는 법적 책임은 안 지겠죠. 네. 안 지고 당연히 지사직도 그대로 유지하겠죠. 하지만 엄청난 정치적 책임을 지겠죠. 캠프 사람들이 그렇게 해당 행위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이걸 알았다라고 네. 한다면 본인이 물론 당연히 허위사실 네. 유포, 공선법상 책임을 질 테고요. 그 책임을 지는 순간 그거는 제일 낮은 게 300만 원 벌금이에요. 무조건 지사직을 잃게 돼 있고요. 네. 정치적 책임은 거기에 또 당연히 질 테고요. 이재명 지사의 입장 준비됐으면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이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기울이는 노력에 10분의 1만 삼성바이오 공시회계 사건이라든지 기득권자들의 부정부패에 관심 갖고 정말로 집중했더라면 아마 나라가 지금보다 10배는 더 좋아졌을 겁니다. 저들이 바라는 바 이 저열한 정치 공세의 목표는 이재명으로 하여금 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도정에 더 집중해서 도정 성과로 그 저열한 정치 공세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하나만 시간 때문에 간단하게요. 네. 지금 어제도 박지원 의원이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몰라서 본인이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트위터 미국 본사에 네. 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증해 주세요. 네. 제가 가입한 게 아니라고. 네. 이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가능하지가 않죠. 트윗은 알 수가 네. 없어요. 트윗 본사는 네. 이 지금 가입자가 김혜경 씨 본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가입한 신원이 김혜경 씨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그건 김혜경 씨 신원이 맞다는 건 다 확인하고 있어요. 도용당했다는 말은 뭡니까? 내 건데 남이 그걸 갖다 썼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김혜경 씨 계정이 아니라면 도용이란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이 지사가 좀 이상한 말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 계정이 아닌데 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죠?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자체가 정치적인 프레임 아니에요? 우리가 프레임에 걸려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도용이 아니고 이건 남이 만들어서 남의 이름으로 남이 쓰던 트윗 계정이어야 하는데 네. 지금 김혜경 씨 계정으로 쓴 게 맞는 거잖아요. 이메일이 김혜경 씨 거고 근데 의전비서관이 2013년에 만들었다는 거고 김혜경 씨 핸드폰 번호가 맞는 거고 네. 그럼 김혜경 씨의 신원으로 지금 이 계정이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4년여 동안 김혜경 씨가 안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쓴 글들을 보면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 지지자로 활동을 한 글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그 인물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근접한 것은 복수의 누구일 수 있는데 네. 만든 건 의전비서관이라고 얘기를 했고 전 성남시청 시절에 운전기사일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왔었고 그럼 주변 인물이 도용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지사 내외는 우리 몰랐다거든요. 만약 알았다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지루한 공방이 거짓말이 되니까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 아니길 때문에 바랍니다만. 시간 때문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네. 자, 임방글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